大家好. 同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취미를 묻고 대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정 선생님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취미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엎드려서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하다가 지겨우면 일어나서 이게 태권 같은 거 가끔 하고 그래요. 네, 대단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선생님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음악 감상이 취미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취미를 물어보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취미생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익힙니다. 두 번째, 어기조사, 너의 용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어기조사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네, 그럼 먼저 본문의 내용과 화면을 함께 보시죠. 你喜欢哪一种运动？我喜欢足球和篮球，你呢？我夏天喜欢游泳，冬天喜欢滑雪。你平常有些什么消遣？我在家听音乐，你喜欢什么音乐？古典音乐、现代音乐，我都喜欢。 네, 본문의 화면을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이 나왔죠. 你喜欢哪一种运动?你喜欢哪一种运动? 이렇게 되면 당신은요, 喜欢, 좋아하세요? 어떤 거를? 哪一种,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我喜欢足球和篮球. 你呢? 이렇게 물어봤죠. 我喜欢足球和篮球. 저는 喜欢 좋아해요. 무엇을요? 足球, 축구와 和 명사를 연결했죠. 篮球, 네, 농구를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니너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니너라는 것은 생략 의문문이라고 해서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던 거를 곧바로 다시 물어볼 때 다시 또 길게 물어볼 필요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我夏天喜欢游泳. 我夏天喜欢游泳. 저는 여름에는 수영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죠. 冬天喜欢滑雪. 冬天喜欢滑雪. 겨울에는요, 喜欢 좋아해요. 무엇을요? 滑雪,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你平常有些什么消遣?你平常有些什么消遣? 이렇게 물어봤죠. 你平常 하는 거는 평소에 라는 뜻이죠. 有, 있습니까? 有些什么消遣, 어떤 消遣, 시간을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끄럽게 해석해보면 시간이 있을 때 평소에는 어떤 걸 하세요 라는 뜻이죠. 我在家听音乐. 我在家听音乐. 我在家, 자 장소 앞에 자를 썼죠. 저는 집에서 听音乐, 음악을 들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你喜欢什么音乐?你喜欢什么音乐?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喜欢什么音乐? 어떤 음악?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랬더니 古典音乐,现代音乐,我都喜欢. 古典音乐 하게 되면 고전음악,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게 되죠. 클래식, 그리고 现代音乐, 현대음악, 그러니까 팝이나 가요 이런 걸 말하죠. 我都喜欢, 저는 또 두 개 다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두 개 다 좋아해요. 都喜欢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본문과 관련해서 어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기조사, 너의 용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 너는요, 이제 의문문에 쓰이는데, 여러분, 의문문에 마가 들어가게 되면 의문이죠. 이 마가 들어가지 않는 의문문, 이래서 의문사라든가 정반 의문문 혹은
뭐 하이시 의문문 이런 마가 없는 의문문 뒤에다가 너를 집어넣어서 의문의 여기가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怎么办 할 때 어떻게 하지란 말 뒤에다가 너를 집어넣으면 怎么办너 하면 어떻게 할까나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너는 의문사 뒤에 의문문 뒤에 붙어서 의문문의 어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간략하게 물어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너를 쓰면서 간략하게 생략된 의문문 형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니, 너 하게 되면은 당신은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당신은 하게 될 때 니, 너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하게 쓰이는 의문문을 우리가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의문문과는 이제 거리가 없는 건데 진행문에 그러니까 뭐뭐 하고는 중이야라고 진행문에 뒤에 너를 써서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즉 짜이라든가 저라는 이런 말에 나와 있는 진행문 뒤에다가 너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고는 중이다라는 그 진행을 도와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쉬이지아오 너 하게 되면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야라고 이 너가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서술문 뒤에다가 어떤 자기 말하는 사람의 어떤 긍정적이고 확정적인 어기를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깡카이시 후시 방금 복습을 시작했는데 现在 지금은 팅루 있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음악을 듣고 있어 녹음을 듣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기조사 중에서 가장 잘 쓰이는 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你喜欢哪一种运动？我喜欢足球和篮球。你呢？我夏天喜欢游泳，冬天喜欢滑雪。你平常有些什么消遣？我在家听音乐，你喜欢什么音乐？古典音乐、现代音乐，我都喜欢。 네, 다음은 테마법입니다. 네, 오늘 테마법 시간에는요, 어기조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기조사라는 어떤 거냐면요, 말을 할 때 말의 묘미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나 추측, 명령, 그런 감탄, 이런 등등의 그런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기조사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네, 먼저 마가 나왔습니다. 마는요,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문의 어기를 더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你以前来过大连吗?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 예전에 대련에 와본 적이 있니?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음은 너가 있죠. 너는 마가 들어가지 않은 의문문에서 문장 맨 마지막에 첨가되어서 의문의 어기를 더욱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小李来不来呢? 하게 되면 小李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부드러운 의문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가 나왔습니다. 바는요, 명령, 추측, 제안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就这样吧, 就这样吧. 이 뜻은 이렇게 해 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 라는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就这样吧, 이렇게 하자. 其他明天再说, 其他다른 것들은 明天再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 다음은 아가 나왔습니다. 아는요, 내용을 선명하게 할 때 더욱더 뚜렷하게 할 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是啊, 是啊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 아니면 좋아 라든가 이런 강하게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是啊,是有过这回事.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아는요, 또 어조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你昨天怎么没来呀? 你昨天怎么没来呀? 너 어제 왜 안 온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너 어제 왜 안 온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어제 왜 안 온 거니?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음은 런데요. 런은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 他已经是成人了 하게 되면 러는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는 예전에는 어린아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커서 成人了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떠인데요. 떠는 단정 혹은 불변의 어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我永远不会忘记你的 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단정, 영원히 이런 불변의 어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테마 어법에서 어기조사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어기조사를 넣으면 말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어감이 풍부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기조사를 잘 배워서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중국어 독해 공부를 하다가요. 이디알, 이시에 이 두 개 수량사가 약간과 조금이라는 뜻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하고 이 뒤에는 둘 다 우리말로 조금, 약간 이런 표현인데요. 먼저 공통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하고 이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약간 혹은 조금, 그러니까 정도의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분으로는 보호 성분이 됩니다. 자, 그 예문을 볼까요? 大哥, 형은, 큰형은 比二哥, 둘째 형보다 高一些라고 나와 있죠. 이때 高는 높다 했지만 이제 키를 말할 때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큰형은 작은형보다 高, 크는데 얼마큼 크냐면 어느 정도냐 할 때 쓰이는 이시에란 말이 쓰이죠. 저 이시에가 이제 약간이란 뜻인데 요 이시에하고 이디엔하고는 또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大哥比二哥高一些라고 하기도 하고 大哥比二哥高一点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양사 그런 게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보호성분으로서 조금 뭐마다, 약간 뭐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양사로 쓸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수량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시하고 이 뒤에는 여기서는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시가 이 뒤에보다 수량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썼는데 조금 많은 약간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 이 뒤에는 그 밑에 보시면 조금 적은 약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에는 이 뒤에보다 조금 수량이 조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셀 수 있는 사물과 셀 수 없는 사물에 쓸 수가 이게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시에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경우에 따라서 셀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약간의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방 안에 약간의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房间里有一些人. 자, 그러면 방 안에 몇 명의 약간의 사람이 있으니까 셀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란 말 쓰고 만약에 房间里有一点人 하게 되면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셀 수가 있는 건데 이 뒤에는 셀 수 없는 말에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시에는 셀 수 있는 그런 약간이고 이 뒤에는 셀 수 없는 약간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우리 교재의 그 하단에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이 뒤에는 이 시에는요 그 앞에다가 这么, 那么 혹은 好 이런 말과 붙어가지고 조금 많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这么, 那么 그 다음에 好 이런 말과 플러스 시에를 붙이게 되면 수량이 조금 많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这么些, 那么些, 好些 그러면 수량이 많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이제 독해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부분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평가 문제를 보는 시간이죠. 그러니 오늘 변함없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의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장. 你看过京剧吗? 네, 당신은
경극을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경극이 뭘까요? 경극은 중국의 오페라예요. 그래서 북경 지방에서 많이 발달됐다 그래서 북경에 북자를 빼고 경자를 넣어서 경극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경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칸 뒤에 보시면 과자란 말 나왔죠. 구어, 가볍게 구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경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그래서 몸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칸구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칸구어 징쥐마, 당신은 경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대답으로 하이메이 칸구어. 네, 하이일 때는 아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메이 칸구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听说很有意思라고 되어 있어요. 听说, 자, 听说는 원래가 이제 동사이거든요. 남이 말하는 거 듣는 건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써요. 그래서 듣자 하니, 들어보니까, 듣건데, 이라는 표현입니다.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听说, 듣자 하니, 很有意思, 아주 재미가 있다. 매우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스는 그 뜻이, 재미도 되고, 뜻도 되고, 의미도 되고, 끝으로 성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줄 때요. 남에게 선물을 줄 때 드리면서 작은 성인다면 샤오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게 아니고 재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很有意思 하게 되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听说很有意思 듣자 하니 아주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장 我很想看我很想看 이렇게 했죠. 나는 매우 보고 싶습니다. 매우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가로치고 니 가로치고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상대방이 다 알고 있을 경우에 간단하게 물어보는 말로 쓰이는 그 어기조사가 뭐였죠? 네,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죠. 마지막 我也很想看 그랬어요. 나 역시 매우 보고 싶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볍게 물어봐서 생략된 의문문으로 물어봐가지고 니, 너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답이 3번을 보시면 너가 되겠죠. 네, 다음은 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3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我借给你的中文小说你看完了吗? 이렇게 물어봤죠. 我借给你的中文小说 자, 무슨 뜻일까요? 我, 내가 借给你 너에게 빌려준 너 하면은 수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中文小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빌려준 中文小说 중국어 소설책 你看完了吗?你看完了吗? 여기서 너 다 봤니? 라는 뜻이죠. 여기서 看完 해서 완은 결과보어예요. 그래서 看, 보다, 보는 게 완, 끝났다. 그래서 다 봤니? 라는 뜻이 되죠. 그랬더니 다음 친구가 对不起, 다 못 봤나 보죠? 对不起, 미안해. 我还没看完呢. 我还没 하면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는 다른 문제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예 한꺼번에 외워두세요. 还没 이렇게 되면은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我还没看完呢. 나 아직 看完 하지 않았어. 다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죠. 我看完马上还给你. 我 내가 看完 다 보면 马上 당장 还给你. 여기서 还이라고 발음했죠. 왜냐하면은 다 보고 난 다음에 너에게 돌려줄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와는 다른 발음이 되겠죠. 还给你, 还하면 돌려주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没关系, 괜찮아,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런 뜻이죠. 那部小说的内容你能看懂吧? 你能看懂吧? 그 소설의 내용을 你能看懂吧? 能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看懂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懂이라는 이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결과 부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빠가 있죠? 그래서 빠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 너 다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친구가 추측해서 물어보는 말이죠.
그랬더니 나라. 아, 여기서 아가 나왔죠. 여기서는 무슨 뚜렷하게 뜻을 나타내고 또 약간 의미를 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어디 아니야. 很多地方还得查词典很多地方还得查词典查하게 되면 사전이나 자료 등을 찾다라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很多地方 아주 많은 부분을 아직도 그래도 돼 뭐뭐 해야만 해查词典 사전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실까요? 2번 밑줄 친 하의 용법이 밑줄 친 하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은 하이메이 한꺼번에 외워두라고 했죠? 하이메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음이 하이 발음이 되고요. 니은은 환게니 너에게 돌려주다 환이라는 발음이 되죠. 그리고 디귿은 하이데이 자스디엔 그래도 사전을 찾아봐야 돼 라고 해서 하이라는 발음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네, 이 문제에서 하이와 환의 발음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하이라는 거는요. 하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환이라고 발음할 수 있고 발음이 두 개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이라고 발음했을 때는 또, 아직, 더욱 혹은 그런대로 하이커이 했을 때처럼 그런대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환이라고 했을 때는 돌려주다. 그러니까 빌린 것을 돌려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셔야 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네, 3번 밑줄 친 때의 용법이 밑줄 친 리을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때. 자, 지문을 한번 보면은 하이데이 자词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데이. 그래도 뭐뭐 해야만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1번 无德无礼 不得无礼 그러면 예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번 보면 我得了感冒了 그러면 得了 뭐뭐를 얻다라는 得了 그래서 얻다라는 표현이 되죠.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번 你听得懂他的话吗? 你听得懂他的话吗?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죠. 그리고 4번에 보면 他病了我得去看看 그가 병이 났습니다. 제가 가봐야겠어요. 我得 뭐뭐 해야만 한다. 아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야만 한다랑 똑같은 용법이죠. 그럼 5번을 맞아볼까요? 你写汉字写得很漂亮你写的汉字你写汉字写得很漂亮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더는 여기서 정도보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바로 4번이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여기 너의 용법이 나왔네요. 그래서 怎么办呢?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들어있지 않은 의문문에서요. 뒤에 맨 마지막에 붙어서 의문의 어기를 더해주는 의문의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怎么办呢? 이렇게 되고요. 2번 你呢? 하게 되면 너는? 이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이것은 생략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생략 의문문은 상대방과 내가 그냥 너는? 이라고만 물어봐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어떤 그 메시지의 전달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봤던 거를 내가 다시 또 상대방에게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습니다. 你呢? 하게 되는 것도 역시 생략 의문문에서 의문의 어기를 더해주죠. 자, 3번 他睡觉呢? 他睡觉呢? 하게 되면 그는 지금 자고 있어. 그 남자 지금 자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문장 맨 마지막에 너가 붙어서 현재 이러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은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장이죠. 刚开始复习现在听录音呢 이렇게 됩니다. 刚开始复习 깡은 막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막 복습을 시작했어. 现在听录音呢 현재는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문의 맨 마지막에 써서 확정적인 어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약간 혹은 얼마, 조금 이런 뜻에 쓰이는 이시하고 이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까 질문 있을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시에는 이디엠보다는 조금 많은 수량을 말하죠. 그래서 해석을 조금 많은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디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약간, 그래서 이시에보다는 좀 적은 수량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이 둘의 공통점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써가지고 약간, 조금 정도의 차이를, 정도의 어떤 그런 약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끝으로 이시에는 앞에 하오, 점어, 나머랑 붙어가지고 수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리고 또 한번 경우에 따라서 이시에는 셀 수 있는 거, 이디에는 셀 수 없는 데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예문 들었지만은 방 안에 사람이 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房间里有一些人 이렇게 되지 房间里有一点人 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마지막으로 시 앞에 好, 这么, 那么 이런 걸 붙어가지고 좀 수량이 많다는 표현을 우리가 아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다 정리까지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주의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금주의 표현이 오마이갓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자,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학교에 있다가 야간학습을 오늘 12시까지 한대. 그러면 정말이야? 오마이갓. 그래서 我的天哪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해볼까요? 我的天哪 혹은 줄여서 天哪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10강까지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예습 복습은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어학 공부는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과 예습 복습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